지금 절망에 빠져 있나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나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 그리고 영화 한 편 보시면요,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빅터 크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 책은요, 저자인 빅터 크랭클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실화인데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는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요,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책 2권 그리고 영화 2편도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한동안 멈췄던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몸은 항상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듯 정신 또한 무엇인가를 추구해야만 살아갈 힘이 생기는 법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보아도 시들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이 대목이 멈추게 했던 문장인데요,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매일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제가 희망을 찾은 게 있어요. 바로 제 수첩인데요, 이거 보면 2007이라고 되어 있죠. 2007년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첩입니다. 네, 너무너무 소중해서 제가 힘들 때 진짜 옷 하나 없이 가방도 없이 돌아다닐 때 이 수첩은 꼭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희망을 준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유심조, 책 속에 길이 있다. 또 하나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겉으로 보냈던 내일이었다. 왠지 모르지만 그때 이 세 개의 문장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저에게 희망을 찾게 해준 문장입니다. 저는 이 수첩 속의 문장을 보면서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넘게, 아니 1년 넘게 이렇게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탈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단 0.01%도 없는 상태가 절망이잖아요.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어둠을 뚫고 여기처럼 한 줄기 빛이 싹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와, 이제 난 살 수 있어. 희망이 보인다. 그죠? 맞습니다. 희망은요, 죽음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줍니다. 힘든 시기에 희망이 있으면요, 이 힘든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죠. 언젠간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해줍니다. 또 희망은요, 목표 달성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희망을 갖고 있으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 희망은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삶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은 더 즐겁게 의미를 가지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난 희망이 없거든,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 책, 세 번째 영화, 네 번째 음악, 5번째 일. 오늘 소개시키는 이 5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희망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내 주변에 희망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또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절망이라는 감정을 갖지 않을 거예요. 나의 미래는 내 주변에 5명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할 사람이면 나도 우울한데, 나도 절망스러운데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 주변인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절망이라는 감정을 가질 틈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 내 주변에 없는데요? 라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주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책, 아주 소중한 책인데요. 3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빅터 크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크랭클이 실제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끔찍한 고통, 그리고 끔찍한 두려움, 그리고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이 주인공의 실화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평생 동안 겪을 고통, 그 두려움을 단 몇 초 사이에 이 안에서 겪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빅터 크랭크는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력, 그 다음에 생명력,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나에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희망을 품고 있으면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또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요, 어린 왕자입니다. 많이 읽어보셨죠? 이 책은 중학교 때, 또 20살 때, 또 40이 돼서, 지금 또 제 50대가 돼서 읽을 때마다 좀 더 다르게 다가오는 책이에요. 어린 왕자가 자신의 행성을 떠나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찾아와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린 책인데요. 어린 왕자는 이 지구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다양한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 또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데요. 특히 그 희망이라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책의 메시지, 저에게는 희망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는 이 책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읽다 보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노인과 바다입니다. 제가 책을 정말 안 읽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심으로 교과서 외에는 읽어본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읽었던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자, 이 책은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력과 인내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노인, 산티아고인데요. 이분이 이제 거대한 청새치와 싸우면서 이 고통과 절망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죠. 그래서 결국 그 청새치를 잡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준 메시지는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또 희망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이끌어 준다는 거. 이 책을 보시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책 읽기 싫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잘 보시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영화 3편 보시면요, 지금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영화를 보고 나서는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희망을 주는 영화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제가 눈물을 거의 안 흘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서 정말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또 굉장히 많이 웃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여기 이 주인공,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 지키기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그 처절한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영화에서는요, 제가 수십 번도 넘게 반복해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또 제가 힘들 때마다, 또 지쳐있을 때마다, 많이 루즈해질 때마다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은 지금 이 아이가 구멍으로 보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 또 아들,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다음 장면이 이거거든요. 아들이 보고 있고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아버지의 개인적인 심정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복합적인 신경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잡혀가면서, 여기 독일군이 있잖아요. 독일군이 나를 잡아가서 아주 끔찍한 상상도 못할 고문을 할 수도 있겠고, 당장 잡아가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스럽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 다음 장면이 바로 이거죠. 여기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가 밝게 웃고 있어요. 그죠?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게 장난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저에게 참 감명스러웠고 이 장면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뽑은 명대사가 있는데요. 주인공인 기도가 아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지금 끔찍한 수용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인생은 아름답단다. 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영화 절망에서 희망을 찾으신 두 번째 영화는요, 쇼생크 탈출입니다. 자, 이 영화는요 20년 동안 쇼생크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된 앤디 두프레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요 20년 동안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탈옥 계획을 짜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 또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자, 쇼생크 탈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명대사, 명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대사는요 영화의 주인공인 두프레인이 탈옥을 준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희망은 좋은 거야. 가장 중요한 거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좋은 건 뭐죠? 바로 희망이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세 번째 영화는요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 톰 행크스죠. 정말 연기가 너무너무 감명 있게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영화가 아닌 듯한 착각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자, 톰 행크스는 영화에서 지능 지수가 75 정도의 전응하였어요. 그렇지만 포레스트의 그 순수함, 또 희망, 또 그리고 도전,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 포레스트는요 지능이 낮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끝까지 쫓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도 하고 군인, 사업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거듭해 갑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제가 뽑은 명장면, 명대사입니다. 자, 이 대사는요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가 엄마가 죽음 앞두고 포레스트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단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단다. 자, 이번 네 번째는요 음악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죠? 네, 바로 이거죠. What a Wonderful World.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네. 이 음악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보다도 이 노랫말.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이 노래를 196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노래는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면을 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줄 4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람, 책, 영화, 음악. 마지막 5번째는요 일입니다. 자, 희망을 주는 일을 한다 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을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희망과 긍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이 그림에서 어떤 걸 느껴지나요? 이분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걸 땡기고 있어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요 나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됩니다. 또 이것이 자신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는요 타인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되죠? 내 가치를 크게 느끼게 되죠. 내 가치를 크게 느끼면요 자존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자존감의 크기만큼 다시 살아갈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힘들려면 누군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이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나도 성장하게 되니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또 보시고 나면 잊게 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거 포함해서 만든 마인드맵인데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평생 간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단위 캔버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눈길이 닿는 또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